이번 영상에서는 고대 그리스 역사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다양한 폴리스가 있었습니다. 폴리스는 도시 국가를 말하는데 이렇게 도시 국가가 발전하였던 것은 그리스 지역의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는 바닷가에 인접한 지역에 마을을 이루고 고도의 언덕에는 방어 시설과 군사 시설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폴리스라는 도시국가의 토대가 된 것이죠. 폴리스의 가운데 부분에는 군사적, 종교적 주요 지점인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의 아래쪽에는 상업활동과 공공활동, 친목활동의 주요 장소인 아고라, 즉 광장이 존재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각 폴리스에서 독자적인 생활을 이루었지만 동일한 말을 쓰고 동일한 신을 숭배하며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보유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을 헬레네스라고 칭하고 올림피아 제전이라는 운동 대회도 개최하여 동족 의식을 유지했습니다. 그리스의 폴리스로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역시 양대 산맥이죠. 스파르타는 도리아인이 내려와 건립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스파르타 정치 체제의 가장 특이한 점은 왕이 2명이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스파르타의 남자 시민들은 어린 시절부터 강력한 군사가 되기 위한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스파르타에는 3가지의 사회적 계층이 있었습니다. 가장 상위의 계급은 바로 호모이오이였습니다. 호모이오이는 스파르타의 지배 계급이었죠. 그 다음 계급은 페리오이코이였습니다. 그들은 반자유민으로 상업과 공업 활동에 주로 참여했습니다. 최하위 계급은 헤일로타이였는데 이들은 예속된 노예들로 토지를 경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제 아테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테네는 민주정치로 유명한 폴리스이죠. 그런데 아테네의 민주정도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은 아니었고 다양한 통치자와 사건을 겪으며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아테네는 초기에 귀족이 권력을 가졌죠. 귀족정이 아테네 정치의 초창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업과 공업이 발전하여 부를 소유한 평민들이 나오고 그 부유한 사람들이 중장 보병이 되어 아테네 군사력의 주요 세력이 되면서 이 평민들의 정치 참여 요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회 속에서 귀족과 평민의 갈등이 나타난 것이죠.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 이러한 사회 속에서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인물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 인물은 솔론입니다. 그는 다양한 장소를 다니며 풍부한 경험을 가졌고 상업과 예술에도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귀족과 평민의 대립이라는 아테네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합니다. 솔로는 먼저 돈을 빌려주고 갚는 채무 관계를 소멸시켰습니다. 재산을 빌린 자가 빚을 갚을 의무를 소멸시킨 것이죠. 무언가를 빌린 사람들은 갚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는 재산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 계층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만이 고위 관직에 오르거나 인기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솔로는 이렇게 나름의 해결책과 개혁을 제시했지만 솔론의 개혁은 갈등의 당사자인 귀족과 평민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빌려준 귀족들은 채무 소멸 개혁에 반발했고 평민들은 토지를 나눠준다는 개혁은 없고 재산에 따라 계급을 나눈다는 솔론의 개혁에 불만을 가졌죠. 그렇게 솔론의 개혁은 아테네의 사회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테네 사회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야심을 가진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페이시스트라토스였죠. 솔로는 친척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야망을 눈치채고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절대로 야심을 꺾지 않았죠.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자신의 책략과 친위 세력 육성으로 1인이 정치를 주도하는 참주의 자리를 노립니다. 2번이나 참주에 올랐다가 반대 세력의 견제로 축출을 당한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절치부심하여 결국 3번째 시도 끝에 완전히 아테네를 장악하게 됩니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자신의 야망에 반대한 솔론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극진한 대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을 위한 정치를 펼쳤죠. 농민의 부담은 줄이고 농민의 혜택은 늘렸습니다. 그는 상업의 발전에도 기여했죠.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죽고
그의 장남인 히피아스가 권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히피아스는 자신을 노린 살해 시도를 겪은 이후에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가혹한 압정을 펼쳤습니다. 결국 페이시스트라토스에서 히피아스로 이어진 참주의 시대는 끝나게 되죠. 클레이스테네스는 히피아스 축출을 주도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견제하는 귀족의 공격에도 끝끝내 살아남고 권력을 쟁취한 그는 다양한 개혁을 펼칩니다. 그의 개혁 목적은 계층을 초월한 정치 참여 기회의 보장이었죠. 그래서 그는 일단 혈연, 즉 핏줄을 중심으로 했던 부족제를 거주하는 장소를 핵심으로 둔 부족제로 개혁합니다. 귀족의 혈연적 기반을 약화시키려 했던 것이죠. 이렇게 마련된 거주지 부족제를 기반으로 클레이스테네스는 500인 회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참주가 되려는 야심을 가진 인물의 출현을 막기 위해 도편 추방제를 도입했습니다. 도편 추방제는 도자기 조각에 추방되어야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투표하여 통과가 결정된 사람을 추방시키는 제도였죠. 그러나 클레이스테네스의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은 당연히 심한 반발을 불렀죠. 특히 기존의 혈연 부족제로 특권을 가졌던 귀족들은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에 깊은 반발을 가졌습니다. 아테네의 귀족들은 결국 외부 세력을 개입시킵니다. 바로 스파르타를 끌어들인 것이죠. 클레이스테네스는 스파르타의 끈질긴 개입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페르시아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명백한 외세였던 페르시아와 손을 잡으려 했던 클레이스테네스는 아테네 시민들의 민심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결국 클레이스테네스도 쓸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후 아테네는 페리클레스의 시대에 민주정의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페리클레스는 시민의회, 즉 민회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민회에게 국가의 중요한 일들에 대한 결정권과 법을 마련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공부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수당도 지급했습니다. 원래는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관리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공직에 종사하면 수당을 주어서 가난한 자들도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재산과는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사람들을 선발하고 공직에 임명했습니다. 이러한 페리클레스의 여러 개혁을 통해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대단히 발전하였습니다. 비록 여성과 노예에게는 정치 참여가 허용되지 못했지만 시대를 감안한다면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정말 앞선 것이었습니다.